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주식 이번 주 첫 장 열렸는데 비트코인 87,000달러 플러스 2.5%, 3월 월봉이 음봉에서 플러스 4.5%까지 이번 상승으로 양봉 전환되었습니다. 2월 관세 전쟁으로 코인 투심 눌려 있었는데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다가옴에 따라서 트럼프는 새벽 동안 관세를 경우에 따라서 부과 안 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코인이나 나스닥 상승오는데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스타일이 코인 주식 2월에 하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렇게 살짝 풀어주면서 증시를 올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4월 2일 되어서나 확실하게 트럼프 관세 시나리오를 알 수 있을 듯 하고요. 이더리움 2000불 회복 플러스 4%, 도지 솔라나 리플 전체 코인들 회복 중입니다. 리플이 솔라나 도지보다 상승폭이 약한데 원화마켓에서 3600원 121선은 여전히 못 돌파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올랐다 다시 빼버리면 리플 하락 더 클 수 있다는 점 투자자들 정확하게 인지하고 저점에서 싹 쓸어 담으려고 대기 중이다 볼 수 있죠. 트럼프 관세 발언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할 수 있고 중국이 아직 미국하고 협상한다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2월에 트럼프가 10% 중국에 관세 부과한다고 하면서 시진핑 연락 기다렸지만 시진핑은 아무런 대응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괘씸죄 포함해서 10 플러스 10, 2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이 놀래서 대응은 했지만 20% 맞받아치지 못하고 15%만 대미 관세 부과한 상태이고요. 트럼프는 아직까지 4월이 상호 관세 여지 남겨두고 있다. 시진핑하고 중국에 시그널 보내는 상황이고 시진핑이 선물 보따리 잔뜩 들고 미국 방문을 해줘야지 코인이나 나스닥에도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총리는 미국 상원의원 몬타나 만나서 미중 정상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고요. 트럼프도 시진핑과 관계가 바이든처럼 100%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경험을 했어서 트럼프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죠. 새벽 동안 코인 상승 온 이유는 나스닥이 플러스 2%나 반등 와서입니다.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모두 상승했지만 우리 테슬라 플러스 11%로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 저점 찍었다. 이제 시작 단계다. 저점에서 싹 쓸어 담았다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11% 이렇게 큰 반등 오면 테슬라는 순식간에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트럼프 테슬라 신형 주니퍼 모델 Y 출시로 기대감에 400달러 후반까지 올랐었는데 실제로 도지 효율 부서 통해서 미국 내 반대 여론 급증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대량 저점에 팔았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 미국 정치 2인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 테슬라 모델 Y의 신차도 3월부터 이제 출고가 시작됩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현대차처럼 3년 만에 한 번씩 외형이 바뀐 게 아니라 5년 6년 길기 때문에 새롭게 신차 출시될 때 바로 구매를 해야지 중고차 가격 방어되고 몇 년간 새 차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올해 판매량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나스닥 오른 이유는 한국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에 11조 투자 약속하고 트럼프의 긍정적인 반응 얻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번 현대차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한국이 관세 전혀 낼 필요 없다 약속까지 하면서 4월 2일 상호 관세에 대한 희망을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미국 투자로 트럼프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관세 전쟁 상호 관세는 하지만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준다면 관세 없을 거다 트럼프 강조를 하는 거죠. 때문에 한국 이하의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트럼프에게 협력해가지고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의선 회장 현대차로만 보지 않고 한국 전체 기업으로 판단해서 이번 현대의 대미국 투자로 인해서 한국 정부도 한숨 돌렸다 볼 수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현대차와 같은 민간 기업에 의지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국민들 세금은 정부에 내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관세 전쟁 타개하기 위해서 칼을 뽑았다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몇 년째 잘하고 있죠. 24년에도 글로벌 자동차 빅3로 성장했고 1위, 2위 도요타, 폭스바겐하고도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출시하고도 프리미엄 만드는 차로 인식은 안 되지만 가성비 튼튼한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로 글로벌 3위 판매량은 시장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작년 상반기 글로벌 차량 판매량에서 도요타 1등 500만 대, 현대차가 360만 대인데 2등 폭스바겐 독일차하고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중국에 올인했다가 중국 전기차 BYD에게 밀리고 미국에서도 현대차에게 밀리는 샌드위치 상황이고요. 도요타
도요타하고도 현대차 판매량 격차가 2020년 정의선 회장 오고 나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량 판매에서 일본 다음으로 현대차가 폭스바겐 넘어설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고, 현대차의 성장률이 그만큼 빠르다는 걸로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기차 국내에서 구매할 때도 옵션 장난질 화는 나지만 그만큼 마진을 잘 남긴다는 전략입니다. 2020년 정의선 회장 오고 현대차는 4년째 우상향 중이고요. 매출도 2조 8천억에서 4조 1천억까지 작년에 상승을 했습니다. 4년째 우상향하고 있고, 기아차도 아반떼하고 경쟁하던 K3 과감하게 단종시키고 EV3, EV4 전기차로 넘어갔죠. 정의선 회장 오기 전까지 수소차 만든다고 글로벌 시장가 엇박자 냈던 현대였지만, 정 회장 오고 나서 기아차도 디자인도 싹 바뀌고 국내 판매량 소렌토도 굳건합니다. 국내 재벌 중에서 그나마 잘하는 재벌 3세 정의선이고, 나이도 70년생 50대라서 10년, 20년 지속 성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재벌 3세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축구협회장 정몽규 사선 밀어는 붙여놨는데 중동약체 오만하고 비기고 문제가 여전히 많고요. 정의선 회장은 정주영 회장, 왕 회장 장손으로 정몽규 전 현대차 회장의 외아들이죠. 보통 외아들의 재벌 3세면 엇나가는 경우가 99%인데, 재벌 중에서도 이렇게 잘하면 금상첨화로 한국 경제에도 큰 성장 동력이 되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양국 협회장이기도 한데 체계적인 선수 관리로 축협하고는 완전히 결을 다르게 하고 있죠. 일본도 도요타 자동차 회장이 아키오 이분인데 재벌 4세입니다. 글로벌 1위 수성하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후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까지 1등 유지할 수 있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중경투가 이렇게 도요타, 현대차 이야기하는 것은 주식 구매하라는 거 아니고요. 한국, 일본 이렇게 잘하는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율 해지 정도고, 미국 기업 같은 폭발력 없습니다. 주가만 봐도 도요타도 10년간 장위기 행보하다가 일본 물가 상승하니까 그제서야 주가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 역시 2010년 정의선 회장 오고 나서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6만원 횡보를 했는데 현재 21만원, 22만원 수준으로 주가 상승은 크진 않고요. 한국 기업 같은 경우 주가 오르면 유상증자는 노조가 세기 때문에 매출 오르면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나가는 지출이 많습니다. 때문에 주가는 장기가 횡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주식보다는 추천할 주식은 못 된다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상대적인 저평가로 5만원 바닥 찍고 이미 6만원까지 19% 상승한 모습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 결과 나오면 한국 경제 정상화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도 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보면 87,000달러 상승은 반갑지만 여전히 120선 아래 피보나치 6189가 약간 돌파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호재와 4월 계절적인 요인 빅테크 어닝으로 나스닥 따라 상승은 하겠지만 100일선 적극 돌파해서 여기 10만 달러 구간 주요 매물대 돌파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100일선 맞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서 7만 달러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100일선 여기 매물대 도달하면 나스닥 ETF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2주에서 4주 정도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19년 연중 금리 인하할 때 비트코인 하락 횡보와 비슷하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트럼프 관세가 시장 충격을 주는 거지만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들도 투자할 때는 신생산업 주도주도 보지만 결국에는 금리를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요. 2019년에도 금리 인하 시작하고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 안 나오니까 비트코인은 하락 충격이 컸습니다. 첫 번째 여기 2차로 인하할 때 900만원까지 떨어졌었지만 빠르게 반등하면서 1000만원 120선 구간은 지켜줬고요. 당시 3차 25일피 금리 인하로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첫 번째, 두 번째는 천천히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코인 시장에게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요. 낮은 대출로 회사 운영할 수 있고 새로운 알트코인, 혁신적인 코인 나올 수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줄 수가 있죠. 하지만 올랐다고 해서 본격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한 게 아니라 120선 맞고 다시 한 번 더 재하락고 오면서 개미들 다 털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나스닥이 계속해서 신고점에 상승하니까 다시 한 번 더 120선 돌파하고 메인 매물대까지 1년 이상 장기 행보를 했고요. 앞으로 비트코인 움직임도 2019년 금리 인하하는 구간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많이 해봤자 50bp고 내년에도 100bp, 200bp 제로 금리까지 내린 게 아니라 여전히 50bp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시장 충격 나온다면 빠르게 금리 인하해서 2020년처럼 돈 풀어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금리 인하, 코로나 다 거치고 상승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전 같은 큰 충격에 주가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